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오늘은 윤석열의 이 재판 본안보다 윤석열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더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한테 발부된 영장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원래 윤석열은 지난 1월 달에 20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나오죠. 그리고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윤석열을 한 달여 만에 풀어준 놈이 있죠. 그게 누구야? 지귀현이었습니다. 그 쌍놈의 새끼가. 그래서 그 쌩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날짜별로 일자로 계산을 했는데 이 새끼는 지귀현이는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윤석열 이후에 다른 그 누구도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그랬다 이거야. 이 지기현 탄핵감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 지기현은 탄핵감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둔 조희대도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감이에요. 얘들 다 탄핵감이야. 아니 구속감이죠. 얘네들 일부러 내란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종식 시점,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두고 계엄이 해제된 날, 계엄이 해제된 시간을 내란이 끝난 시점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엄이 끝났다고 해도 윤석열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내란을 저지른 놈이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두환이가 계엄을 해제한 시점, 그 시점을 가지고 12.12 쿠데타가 종료된 시점을 정했죠. 근데 그거는요, 전두환이가 그 당시 집권자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 12.12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었던 놈이 대통령이 돼버렸지. 권력을 쟁취해버렸단 말이야. 쿠데타가 성공해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은 87년 6월 항쟁까지 내란이 계속된 걸로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잡았다? 예,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시점으로 부득이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지가 대통령인 상태에서 내란을 저질렀고 대통령 상태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따라서 내란이 끝나는 시점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시점이 돼야 돼요. 탄핵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뭡니까? 윤석열을 지지, 응원, 후원해준 모든 건 행위는 뭡니까? 내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이 부분을 참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박성재가 풀려난 겁니다. 자, 제가 말한 것대로 내란의 시점, 내란의 시작과 끝,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요, 박성재는 내란 공범이 돼요. 한덕수 다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계엄이 해제된 시점이 내란이 끝난 시점 아니에요. 내란이 끝난 시점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시점, 그게 내란이 끝난 시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를 다들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윤석열의 외환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이제 햇볕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외환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1월 19일 날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1월 19일 날 0시에 석방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장이 추가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은 올해 7월 19일까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구치소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1심 판결 내려질 게 수두룩하죠. 일단 1월 17일에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린 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초중순에는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이 없이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어쩌면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 보셨죠?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세 번째 구속. 이게 평양 무인기 의혹이라고 이거 연합뉴스가 이렇게 썼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이 아니고요. 외환죄,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런데 평양 무인기 의혹이라고 쓴 것은 현재 연합뉴스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 뭡니까? 일반 이적, 외환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의혹, 일반 이적이나 외환죄라고 쓰지 않고 평양 무인기 의혹이라고 한 거는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는 그런 기사 쓰는 수법이죠. 연합뉴스 이거 어떤 새끼가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이 새끼 내란 새끼야. 내란이야. 내란 공범이야. 자,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서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윤석열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에 석방됐는데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서 재구속된 뒤 19일 구속 기소가 됐고 마침내 1월 19일에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내년 7월 19일까지 아니 올해 7월 19일까지 계속 구속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한남동에서 그대로 있었죠. 은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선동을 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밤에 몰래 밖을 싸돌아 다녔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저기 계속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난동을 벌이게끔 했죠. 그러다가 1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3월 8일에 지기현이가 석방을 해버리죠. 물론 이 사이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되고요. 그러다가 7월 9일 날 재구속이 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수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윤석열을 무려 6개월 만에 재구속하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1월 2일 추가 구속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내란과 이적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이제 석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부터 석방이 되면은 사실상 구속 취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서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내란이라는 이런 기억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그 이미지가 사라지면은 슬그머니 집행유예니 무죄니 이런 걸 때려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국힘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의 행동은 국힘당의 집권 전략과 딱 맞아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기현이가 이걸 했을까? 아니지. 여기에 분명히 조희대가 끼어 있을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희대의 음모는 일단 무산이 됐죠. 조희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지 윤석열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야. 시간 질질 끌다가. 조희대 이거 잡아 족쳐야 돼요. 이 새끼 지기뿌야 돼. 이게 인간이냐고. 이 새끼 내란 공범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는 윤석열 석방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또 지기현이나 조희대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는 법원 각오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정말 대법원이 불타게 될지도 몰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법원, 대법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주범을 풀어주는 대법관, 판사? 그게 판사야? 그게 판사냐고. 역적이지. 역적은 목을 쳐야 됩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윤석열은 7월 19일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은 유죄 선고가 줄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월 17일 이른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집행방해를 하고 경호원을 동원해가지고 쌩 난리를 떨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1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구형이 나왔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회의 참석 방해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징역 2년, 도합 10년이 나왔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말하고요. 국무회의 참석 방해,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무위원한테는 참석하라고 통지하고 어떤 국무위원한테는 통지를 안 했죠. 근데 계엄 선포 행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국무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아예 참석하라고 통보조차 안 했다는 것은 뭘 말한다? 국무회의에 지한테 유리한 새끼들만 끌어모아서 참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은 뭡니까? 예. 참석을 방해당한 거죠. 권리를 침해당한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포고문을 만들었다 지웠다가 아주 쌩 난리를 쳤죠. 예, 이렇게 합쳐서 징역 10년이 구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월 17일 날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할 예정이죠. 제가 볼 때 유죄 판결이 거의 유력합니다. 윤석열은요,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면은 지가 체포영장에 정한 것도 무죄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재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 불러달라고 자꾸 욕을 해요. 이상민이니 최상목이니. 근데 얘들 한 번씩 출석했어.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출석하라고 욕을 하니까 얘들도 출석 못하겠다라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증거조사해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백대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1월 17일에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없어도 계속 구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월 달에는
내란 사건, 본류 사건이 선고될 예정이죠.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죠. 1년을 끌었던 그 재판입니다. 다음 주죠. 1월 9일에 결심이 있을 예정이죠. 근데 이 사건 유죄 판결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유죄 안 나오면은 지기현이가 아마 맞아 죽을 거야. 지기현 글쎄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까? 근데 유죄가 나오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2월 달이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외환죄에 대한 선고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뭐 한두 개의 사건에서 윤석열한테 뭐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옥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햇볕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안타까운 거는요. 이 재판이 1년 가까이 끌었다는 겁니다. 1년 끌 사건이 아니었죠. 우리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TV로 생중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증거조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끈 거는요.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런 겁니다. 시간을 끌죠. 판사, 검사 새끼들 흔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잊어버린다 이거야. 냄비 근성에서 잘 잊어버린대. 따라서 시간을 질질 끌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야. 내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내란에 대한 분노도 이제 많이 수그러드는 거죠. 시간을 최대한 끌어. 그리고 그때쯤 가가지고 뭐 집행유예든 무죄든 윤석열을 풀어주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가 이미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판결이 나와도 누구 하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욕 좀 얻어먹으면 끝나는 거야. 법원이 욕을 좀 먹겠죠. 근데 욕 먹고 끝이야. 그 외에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지기현은 이걸 노린 겁니다. 지기현이가 노렸느냐고요? 아니요. 사실은 이거는 조희대가 노린 거죠. 조희대는 이런 플랜을 짜놓고 시간을 최대한 끌게끔 1심 재판을 끌게끔 했고 그 끄는 임무를 지기현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작전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이거 해가지고 대통령이 출마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딱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시죠? 그랬던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윤석열을 계속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 그거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기는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거지. 그 웃기는 게 이거예요. 조희대는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은 석방을 시켜주고, 내란에 저항한 이재명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어요. 이거 내란이죠, 이게 내란.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의 종료 시점은요,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6시가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2025년 4월 6일인가요? 4월 6일인 겁니다. 4월 3일이구나. 4월 3일. 그때 내란이 끝난 거예요. 윤석열이가 파면된 그 시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 딱 나오는 그 시점이 내란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사이에 윤석열을 지원한 윤석열을 지지한 모든 행위는 내란인 겁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지금 이 부분을 이제라도 강조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란 사건 처리가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야지 박성재 감옥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계속해서 박성재 구속에 실패하고 추경호 구속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성재는 뭐라 그랬냐?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내란이 끝난 거 아니냐.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이거 내란은 아니지 않냐. 요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란은 그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윤석열이가 탄핵당하는 그 시점에 끝난 거야. 그죠? 그러면은 조희대도 뭐가 된다? 예, 조희대도 내란 공범이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법원 재판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